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내가 아무리 영어 초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쓰실 수 있는 초간단 영어 회화 문장들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 띄워볼까요?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이시는 30개의 문장을 우리 오늘 아주 가볍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쳐놓은 녀석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 there's a problem, there's nothing left, shut it down, please be polite. 요런 수준의 문장들을 우리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I am coming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come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 come이라는 단어 뜻 뭐죠? 오다예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우리 이런 거 물어볼 때도 come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요 I'm coming 내지는 또 비슷한 문장 소개해드리면서 이 come이 때로는 이게 오다란 뜻 말고 가다란 뜻으로도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헷갈리죠? 가다는 분명히 go인데 도대체 왜 come을 가다라고 쓰는지. 네, 우선 go는요, 우리가 go랑 come을 비교해봤을 때 go는요, 오다라는 뜻으로는 절대 안 쓰여요. 그러니까 go라고 쓰이면 무조건 가다입니다. 근데 come이라고 쓰이면 이게 어떨 때는 오다가 되고 어떨 때는 가다가 돼요. 특히나 여기 보면요, I'm com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장은 대부분 다 간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제가 밑에다 뜻 뭐라고 써놨죠? 가요, 가는 중입니다, 갈 거야, 요렇게 써놨어요. 왜 come인데 갈 거야예요? 네. 여기 이제 문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특히나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하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야, 아들, 얼른 와서 밥 먹어.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는요. 엄마, 갈게요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쓸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대화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온다라고 I'm coming 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게 그냥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개념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립해 볼게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요, 누군가가 있는 쪽으로 내가 갈 때는 come이라고 해요. 또 대화를 우리가 전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로 친구가 야, 오늘 우리 집에 좀 놀러 올래? 그러면 갈게 라고 할 때도 go보다는 come을 많이 쓴다. 이때 come이 쓰여도 이 come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 듣는 사람한테 가는 거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잘 몰라, 헷갈려 라고 하면 저 지금 가요, 갈게요 라는 말을 I'm coming 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I'm going,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죠? I'm coming 이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가요, 가는 중이에요. I'm coming, I'm coming. 좋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자, 가끔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은 이게 비동사의 현재 진행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동사 come에다가 ing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다. 그죠?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상황도 가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갈 거야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만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요. 이 come이라는 단어가 가다, 돌아가다 라고 쓰일 때도 가다라고 쓰여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에서 come back home 있었죠. You must come back home.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때 come back home, 내가 집으로 돌아가다.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가다라고 하죠.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는 것도 come이라고 한다. 다 있고 I'm coming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갈게요. 식사하러 와라. 아니면 파티 있는데 와라. 오케이, 나 갈게. 가는 중이야. I'm coming.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요, at 8 o'clock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쌤 강의 언제 올라가죠? 네, 친절한 대학 강의는요, 월, 수, 금 8시에 올라갑니다. 네, 8시에라는 표현 어떻게 하죠? at 8 o'clock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영어 문장 거저 만들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특히 전치사를 좀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우리 in도 쓰고, on도 쓰고, at도 쓴다. 제일 큰 범위 나타내는 거 몇 세기라든지 몇 연도라든지 몇 월달 나타낼 땐 뭐 썼죠? 네, in 썼습니다. 3월 달에 in March. 1986년 그때 배웠어요. 1986. 제가 태어난 해죠. in 앞에 붙습니다. 그러면은요, 특정한 하루요, 당신 생일, 또 우리 결혼 기념일, 아니면 월요일 이런 거 할 때는요, on 붙죠. on Monday요.
그죠? 그리고 하루의 특정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at 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이 에여도 뭐 5시에요. at 5 저녁이면요. 오후면요. 뒤에다 pm 붙여주셔도 되고요. 5시 정각 at 5 o'clock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나타낼 때요. 몇 시 몇 시에 이렇게 씁니다. 8시에요. at 8 o'clock at 8 o'clock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he bill please 내지는요. 앞에 있는 더 빼고 그냥 bill please 하셔도 괜찮은데요. 우리 해외여행 가면 우리나라는요. 계산 다 거의 다 그냥 나갈 때 그 계산 카운터에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 거의 없어요. 뭐 동남아 가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도 대부분 자리에서 계산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터를 불러요. 야, 이번 웨이터 이렇게 보통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손 들고 날 쳐다봐 줄 때까지 선택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좀 제발 좀 봐주세요. 여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딱 보면은 우리가 계산서 좀 주세요. The bill please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 주죠. 그럼 거기다 내 카드나 현금 끼워서 주면 걔들이 계산하고 남은 거 다시 가져다 줍니다. 그때 계산서 좀 주세요. The bill please 라고 얘기해요. 따라 해볼까요? The bill please. The bill pleas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 knew that 이라고 하는 쉬운 문장 나왔죠. 자, 우리 knew는요. know, 알다의 과거 형태죠. 여기 앞에 있는 K는요. 묵음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know, 알다. knew는요. 알고 있었다. 과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해주면 나 그거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많잖아요. 나 그거 들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I knew tha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이미. I knew that. I knew that. 좋고요. 여기다가 내가 진짜 이미라는 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죠? 이미 already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There's a problem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there is 라고 했다는 거 제가 진짜 거의 진짜로 좀 있으면 100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 막상 영어로 이야기하려면 there is, there are 이거 진짜로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는 상황.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뭐요? There's a dog 있잖아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네. 문제가 하나 있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문제 problem 떠오릅니다. 근데 있다? 있다 뭐예요? 비동사가 떠올라요. 극적. It is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야. 있으니까 there is로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고요. A problem 이라고 썼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There is로 쓰면 돼요? 아니죠. There is는 뭐가 하나 있을 때 there is a라고 쓰고요. 여러 개 있으면 there are 라고 쓰죠. There are problems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There's a problem. 뭐 그 일을 하는데 어디 여행을 가는데 놀러 가는데 누구랑 만나는데 문제 하나 있다. 이렇게 하죠. There's a problem. There's a problem.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On your birthday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아까 배웠던 거에서 연장성상이구나. 아시겠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그 전치사, 시간 전치사 설명해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큰 건 in, 중간은 on, 완전 그냥 하루에 있는 특정 시간은 at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 드립니다. On your birthday, day, 날이 붙은 거예요. 어느 날 뭐 발렌타인데이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할 때는 앞에 전치사 on이 붙고요. 해석은요. 그냥 한국말처럼 어느 날 애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생일에 on your birthday. 우리 어디 놀러 갈까? On your birthday. 문장 끝에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보면요. come over her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over here 보니까 뭐 비슷한 거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over there가 떠오르실 거예요. over there. 제가 여러분께 over there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쪽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쪽에 over here는요. here 여기니까 이쪽에가 되는 거예요. come 와 over here, come over here. 이쪽으로 와봐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저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here,
here랑 over here 그냥 영어 자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here가 over here가 구분이 되는데 이게 영어를 자주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here 쓰는 문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I live here 같은 문장 있잖아요. 나 여기에 살아요 라고 보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here만 단순히 혼자 쓰이는 경우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장소 그냥 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나 여기서 밥 먹어. 나 여기서 살아. 나 여기에서 공부해. 나 여기에서 일해라고 할 때 우린 뭐라 그러죠? 그냥 here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여기에서라고 쓸 때요. 근데 이 come over here는요. 좀 방향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쪽으로 와. 그잖아요. 이쪽이요. 기사님이 짐을 들고 오세요. 기사님 죄송한데 이쪽에다 놔주세요. 이쪽으로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향이에요.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방향성. 우리나라 말로 이쪽으로 해석되는 되는 경우에는 over here로 쓰는 게 거의 대부분 맞더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다 가져다 주세요.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런 거 할 때 over here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예요. there. I will be there. 이 문장 많이 배웠죠.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는 상태야. 나 거기에 있을 거야. 거기 갈 거야잖아요. 그럴 땐 그냥 there 씁니다. 근데요. over there는요. 저쪽이라고 쓸 때 써요. 방향을 좀 더 나타낼 때.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저쪽에 있는 저거 뭐야? 라고 할 때는 over there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엔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영어 문장 자주 보시다 보면 there, here는요. 그냥 여기 저기인데 over there 뭔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에 있는 거 이런 거 할 때 쓰인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요것도 종종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 방향이죠. 저쪽에 있던 애를 야 이쪽으로 와. come over here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요. say it again 이라는 표현이고요. say 말하다 it 그거를 again 한 번 더 누가 말했는데요. 그런 상황이겠죠. 못 들어서 다시 말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그거 다시 한 번 말해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죠. Say it again. 한 번 더 말해봐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히 공지사항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친절한 대학은요. 여러분께서 봐주시는 광고. 근데 그 광고 제가 실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알아서 광고 실어주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랑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시는 자율수업료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월이 시작된 지도 며칠이 지났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에도 자율수업료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율수업료 참여 안 해주셔도 상관없이 저는 유튜브에서 강의하겠지만 이지쌤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도움이 됐다고 자율수업료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 마음도 따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에 자율수업료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 나갈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이요. 제가 자율수업료 요거 소개를 적어도 20번 이상, 한 30번 이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해도, 이게 뭐랄까요? 늘 낯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자율수업료를 막 해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개의치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실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fasten your seat belt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들을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 타거나 타면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비행기 탄 지 너무 오래됐죠. fasten your seat belt라는 말 참 많이 하고요. 우리 seat belt는 알죠? seat 뭡니까? 의자예요. seat 좌석에 있는 벨트, your seat belt, 당신의 벨트고요. fasten은요. 어떤 걸 이렇게 단단히 조이고 매는 걸 fast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안내 문구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으로도 나와요. fasten your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 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고 저쩌고 fasten your seat belt 하면 벨트 매면 되겠구나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은요. Who is he? 라는 문장이에요. who 누구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새 그거 많이 배우죠. 문장 중간에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배웁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주어,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요순서로 나오죠. 근데 이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의문문이 되어버리면 뭔가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한국말 할 때는 질문이랑 평서문이랑 아예 말 꼬리에 붙는 말들이 달라요. 그래서 쉽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그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문장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문사 만들 때 순서 바꿔줘야 되죠. 주어랑 동사요. Who he is 아니고요. Who is he 하면 그 사람 누구야? 그녀는 누구야? 하면요. Who is she가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 남자, 그 남자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 Who is he? Who is h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 totally forgo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totally 예전에 부사 외울 때 한번 외워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토탈 하면 뭐죠? 토탈? 가게 같습니다. 계산합니다. 이거 토탈 35,300원이요. 토탈 하면 total 하면 총 합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totally 하면요.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사면 이걸 다 합쳤을 때 토탈인 것처럼 완전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totally는요. 완전히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forgot 보면요. forgot은 forget 잊어버리다의 과거형 잊어버렸다가 되겠죠. forgot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잊어버렸냐? 찔끔 잊어버린 게 아니죠. totally 전체 다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I totally forgot 이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저도 이제 기억력이 좋은 편이 잘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너 옛날 때 그랬잖아. 옛날 때 뭐 해서 나한테 졌잖아 하면 진짜로 totally forgot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옛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 생일이든 뭐 해야 되는 거든 어떤 시간이든 뭐 해놓고 완전히 내 기억에서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I totally forgot. I totally forgot.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Hey, back off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back off 요거는 TV 보다 보면 영화 보다 보면 참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총 딱 들이대고 back off 막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back 하면 어디죠? 뒤쪽이잖아요. 뒤에. back. off는요. 뭔가를 벗어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일해야 되는 날이에요. 나한테 그 일해야 되는 그 duty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가 휴가를 냈거나 아니면 그 일터에서 벗어났을 때 off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off. 그죠? 그래서 뭐 우리 on off도 있겠습니다. on은 이제 켜는 거, off는 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서 벗어나고 꺼버리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보통 off라고 표현합니다. back 뒤로 물러서서 off. 그 좀 여기 원래 서 있던 데서 off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ack off는요. 뒤로 물러서란 얘기예요. 그냥 back이라고만 안 하고 back up 해서 여기 서 있다가 뒤로 물러서는 걸 back off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해외 나가서 누군가가 우리나라 경찰은요. 물론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찰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본 나라들 중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이 가장 착해요. 그러니까 공권력도 그만큼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죠. 외국 애들은 경찰들이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고 걔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총기가 막 합법인 국가 같은 데 가면 진짜 조금만 잘못해서 야 물러나 손 머리 위로 올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손을 여기다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총 꺼내나? 해서 진짜 발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때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가 뭐 걸리면 아이 왜 이러세요? 그러고선 가슴에서 10,000원짜리 막 꺼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운전면허증 보여주려고 손 올려 가만히 있어 했는데 안 하고 여기 손 넣었다가 딱 맞았다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가서 경찰이 back off 라고 하면 뒤로 물러서셔야 돼요. 손 위로 올리고 그죠? back off 요 표현 많이 나오니까 영화 보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Let's have lunch라고 하는 아주 쉬운 표현 있습니다. 우리 뭐 먹다라는 표현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다 eat, E-A-T 얘기합니다. 근데요. 보통 eat lunch, eat dinner, eat breakfast 이렇게 쓰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진짜 먹었다는 의미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나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엔 대부분 그냥 다
have 써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사 몇 개 있죠? have, get, take 뭐 요런 동사들이 진짜 만능 동사잖아요. 진짜 이 세 개만 가지고 또 진짜 수없이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점심 먹다 have lunch예요. 저녁 먹다 have dinner이고요. 점심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Let's have lunch. Let's have lunch.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Now let's celebrate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celebrate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골을 같은 거 넣으면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축구 자주 종종 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골 넣으면 막 이렇게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 이렇게 카메라 찰칵찰칵 뜨는 척하고 윙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셀레브레이션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에 동사 celebrate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celebrate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걸 우리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아니면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때 어때요? 우리 축하하고 기념하고 싶잖아요. 그런 걸 다 celebrate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축하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들뜰 날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elebrate이고요. 위에 나와 있는 let's 똑같이 활용했습니다. 뭐 누가 이제 합격했나 봐요. 아니면 어떤 시험이 끝났나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Now let's celebrate. 우리 같이 축하합시다. celebration은요. 축하하는 그 행동이 celebration이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우리 축하합시다. Now let's celebrate. Now let's celebrate. 좋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There's nothing left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there is 있답니다.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단 얘기죠. There's nothing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left가 붙었어요. 자, 여러분 left 뭡니까? right, left, right, left. 그죠? right, 오른쪽, left, 왼쪽의 요거 다 left 맞아요. 그게 가장 left가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 혹시 그 leave라고 해서 leave 뜻 뭐죠? 떠나다라는 뜻으로 하나 알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뜻 하나 더 있어요. 요건 모르셔도 괜찮지만 몇 번 설명드렸죠. 뭐 예를 들자면 나 좀 혼자 남겨줘. Leave me alone 이란 표현 쓰잖아요. 그죠? Leave는 남겨두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leave의 과거형이랑 하나 더 이제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분사 형태가 뭐냐면 바로 lef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leave가 남겨두다니까 이 left가 남겨진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뭐 이게 leave가 어떻게 변하고 이걸 떠나서 left가 왼쪽이 아닌데 쓰였으면 대부분 다 남겨졌다는 이야기거든요. Nothing left. 그러니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문장이 되고요. 조금 어려운 거 미리 공부해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left가 왼쪽이 아닐 때도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 left가 왼쪽이 아닐 때 쓰이면 남겨진이라고 쓰이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here's nothing left.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lef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Does that work? 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러분 work는 일하다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work 같은 경우는 사람은요. 사람이 work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죠. 기계가 work하면 뭐예요? 기계는 일하려면 작동하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약이 일한다고 하면 약은 효과가 있고 작용하는 걸 work라고 하겠죠. 네, 이 work는요 사람한테만 쓰이지 않아요. 사람한테 쓰이면 대부분 다 일하다라고 쓰이지만 기계한테는 작동하다, 약한테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약뿐만 아니라 내가 친구한테 어떤 방법을 알려줬어요. 나만의 특이한 노하우야. 알려줬더니 얘가 이게 그죠. 이 방법도 work할 수 있어요. 그 방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좀 알아봐야겠지만 does that work라고 하면 그거 작동해? 내가 친구한테 뭐 빌려줬어요. does that work? 걔 작동해 기계? 아니면요. 내가 친구한테 뭐 추천해준 약, 사준 약, 어떤 방법 같은 거 알려줬는데 그거 효과 있어요. does that work? 우리 딱 생각하면 효과 있다? 작동하다 뭐예요? 다 work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효과 있어요? Does that work? Does that work?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은요. It was great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참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쉬운데 좀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좀 제가 살짝 웃었던 이유는 요건 좀 이제 대화하기 약간 뭐랄까? 좀 귀찮을 때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좋은 식당에 갔다 왔어요. 뭐 어떤 콘서트 봤어요. 그럼 갔다 오면은 이제 그 small talk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들로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걔들이 이제 그거 어땠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how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뭔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It was great. 그거 진짜 짱이었어. 그거 진짜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거 별로였어 하면 왜 별로였어 막 이렇게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거 어땠어? 과거 형태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죠. It was great. 그거 진짜 좋았어. It was grea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shut it dow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shut이요. 닫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down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 나요? down 아래예요. 반대로 위는요. up이에요. shut. 저기 우리 가게 보면 셔터 한다고 하잖아요. 셔터. 그 셔터가 바로 이 shut에서 온 거예요. 셔터. 닫는 거 두두두두두두두두 내려서 창 해서 여기서 채우잖아요. 그게 셔터고 그 셔터가 요 shut. 닫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 shut down. 아래쪽으로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닫으세요. shut it down. shut it. 그것 down. 이라고 하면 그것 좀 닫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우리 또 shut down이라고 하면 코로나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떤 그 도시가 shut down 됐다 라고 하면서 뭐 폐쇄하다 아니면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것도 이렇게 shut down 시키면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ut down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닫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닫는 느낌이 있으시면 요 문장은 충분히 커버가 되신 거고요. 이 shut이 들어가는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사실은 shut up이에요. shut up.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닥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shut 하면 대부분 위에 있던 걸 내리면 닫는 건데 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닫으려면 어떻게 해요? 윗니를 아래로 이렇게 해서 닫을 수는 없잖아요. 요거를 업 시켜야지 제 입을 제 마우스 요거 셧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 닥쳐 하려면 shut down이 아니라 shut up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ut up 하면 이제 입 닫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이제 그냥 한국말로 하면 딱 맞아요. 닥쳐. 그러니까 막 엄청 욕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막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뭐 좀 친한 친구라든지 좀 아래에서 있는데 편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거지. 막 모르는 사람한테 shut up 하면은 이거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shut it down 배우면서 shut up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 아래 보면요. take it away라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좀 낯선 표현들 많이 나오죠. 자, 이 여기서 나오는 take it away는 그죠? it은 빼고 take away부터 먼저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우선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take 하면 어떤 거 이제 취하는 거죠. 아니면 뭐 가지고 가는 거, 또 뭐 사람 어디다 데려다 주는 거, 뭐 시간이 걸리는 거, 이런 거 take라고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away는요.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바로 away예요. away. 축구할 때 보면, 뭐 야구할 때 보면 서울팀은 서울이 홈구장이고 부산 가서 경기하면 away 경기라고 하거든요. take. 가져다가 away. 저 멀리 가져가 버리는 느낌이 take away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100% 맞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하면서 컬링 할 때 갑자기 테이크어웨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상대방 돌이 서 있는데 우리 돌을 쫙 밀어서 그 돌을 빵 쳐서 치워버리는 걸 테이크어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뜻이 통하잖아요. 그죠? take awa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ake away 같은 경우는요. 뭐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 그 말인즉슨 요걸 치우는 것 어떤 걸 제거하는 것, 요런 것들을 우리가 take away라고 하는 거고요. 야, 그것 좀 치워라. take it away. take it away. 그것 좀 치우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take it away. take it away.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hat's very unusua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usual 하면 어떤 뜻이죠? 평범하고 흔한 것들을 usual 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뭐 내가 매일매일 나
보통 평소에 6시에 퇴근해 라고 할 때 우리 usually 라는 표현 썼던 거 기억나세요? usually. 그러니까 뭐 별일 없는 경우가 usual한 경우고요. 그 앞에 unusual 붙어서 흔치 않고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영어 쓰다 보면요. 단어 앞에 붙어서 그 단어의 뜻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녀석들이 꽤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n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fair 하면 fair, fair play라고 하잖아요. 공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정하지 않은 unfair가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can 할 수 있다 배우면서 able이라는 단어 배웠던 적 있죠. able 할 수 있는이에요. 할 수 없는은 unable이 됩니다. 또 unfortunately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unfortunately는요 불행히도예요. 반대로 이 un 떼고 fortunately 하면요 행운 있게도 행운이게도라는 표현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on이 붙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단어의 반대다. That's very unusual.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흔치 않고 평범하지 않은 일이네요. 라는 게 되겠죠. 뭐 갑자기 서울이 여름에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That's very unusual. 그거 진짜 흔치 않은 일이죠. 아니면 겨울에요. 영하 서울이 25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unusual한 일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보자면요. 첫 번째 문장 I'm right here 있습니다. 이 right도요. 너무 자주 나오죠. 제 강의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네, 요 제 강의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좋아요. I'm right here라고 해서 right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right 뜻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죠. 우선 이 right 형용사로 쓰였을 때요. You are right. 네가 맞아. Am I right? 제가 맞나요? 어떤 거? 옳은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아니면요. left, right 할 때 오른쪽 의도 right이에요. 이거 오른쪽 손 뭐예요? right hand예요. 그죠?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 의라는 뜻도 right가 있고요. 아니면요. 너 숙제해. right now. 지금 당장. right now 할 때는 지금 바로고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이제 바로라고 쓰인 거죠. 그 right now 하면 이제 바로, 즉시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 저 바로 여기 있어요. I'm right here. 그러니까 I'm here 하면 나 여기 있어요. I'm right here. 저 바로 여기 있어요. 라고 쓰인 거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here 나왔네요. 그죠? right over here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쪽에 있어요. 방향을 조금 더. 아니면 나 그냥 여기 장소를 나타내고 싶으면 I'm right here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사람이 저쪽에서 보고 있어요. I'm right over here. 아니면 I'm over here. 나 저 이쪽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딱 장소 나타내고 싶을 때 I'm here. 그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시간 지나시면 금방 터득이 되실 것 같고요. 저 바로 여기 있어요. I'm right here. I'm right her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ry something new 라는 표현이 있고요. try는 시도하다 내지는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something 무언가 new는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 제가 이제 여기서는 처음 말씀드리나요? 저희 정오회사 서함이 오늘부로 무기한 휴식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정오에 3월 4일 정오에 여러분께 마지막 정오회사 서함 전달 드릴 텐데요. 세어보니까 벌써 294개의 정오회사 서함이 갔더군요. 제가 정오회사 사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참 많은 걸 느꼈고 저한테도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끝난다니까 뭐랄까 가슴도 좀 느낌이 이상해요. 여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만하게 되면 여러분이랑 좀 뭐랄까 여기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소통할 길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진짜로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들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 배워보고 하는 게 인생을 오래 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딱
시간 지나고 뒤돌아보면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엄청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너무 빨리 가는데 새로운 거 배우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내가 시간 더 알차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느라 바쁘고 저거 하느라 바쁘고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압니다. 알지만 뭔가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는 거 아니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뭔가 익히는 거는 정말로 인생을 내 기억 속에서 훨씬 절대적인 시간이야 뭐 우리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날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서 이 시간을 가장 알차게 기억에 남게 보내려면 try something new. 안 해본 거 좀 해보고 안 가본 길로도 가보고요. 안 가본 여행지도 가보고 안 만나본 사람도 만나고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면서 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잔소리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try something new. 그리고 그 밑에는요. Where's the car? 아주 쉬운 문장이죠. 어디에 있어요? 어떤 물건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어떤 장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단어는요. where 되겠죠. 하나 찾아요. 그럼 where is로 쓰시면 되겠죠. Where is the car? 그 차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세워놨는데 where's the ca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그 아래는요. It will be hard 라는 표현 있고요. 요거 해석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 will be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will 미래고요. be는요. 상태래요. 그러니까 it will be 하면 미래에 그럴 거야 정도로 한국말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hard 자체도 요것도 뜻이 몇 개 있죠. hard 하면 우리가 뭐 보면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랑 반대로 딱딱한 하드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딱딱한이라고 표현할 때도 hard라고 쓰고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땐 study hard 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도 hard라고 써요. 막 게임 같은 거 보면 하드 모드들이 있어요. 어려운이란 뜻이고요. It will be hard. 그러니까 뭐 여기서의 hard는 not easy,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야, 그거 하려면 쉽지 않겠는데? 아니면 그거 좀 어렵겠는데? It will be hard 라는 표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They are doing fine 이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그 친한 친구들은 그렇죠. 어머니 잘 지내셔? 아니면 가족은 다 잘 있고? 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때 있어요. How's your family?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잘 지내고 있어 라는 표현하려면 They are 죄송합니다. doing fine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누가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나 잘 지내고 있으면요. I'm doing fine. I'm doing good. I'm doing great. 등등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가 잘 지낸다고 이야기할지를 정해서 그게 I am이 될지 they are가 될지 아니면 뭐 우리 다 잘 지내요. We are doing fine. 이라고 해서 우리가 될지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는요. Please be polite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이 please 같은 경우는 마법의 단어라고 했죠. 뭐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문장에서 보면 얘는 이제 껍데기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Please 떼놓고 보면 이 문장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be부터 시작해요. be부터 시작하는 문장 뭐라 그랬죠? 명령문이에요. be뿐만 아니라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이다. 다만 이게 동사로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go, go away, 가버려 라고 일반 동사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비동사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비동사는 뭐죠? 어떤 상태에 나타내는 거예요. 명령문은요? 어떤 상태가 이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애가 맨날 꼬맹이가 동네에서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얘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그죠? 예의 바른 상태로 있으라고 be polite. polite는요, 예의 바른 우리처럼 공손한 동방 예의지국 사람들 polite이라고 하죠. Please be polite. Please be polite. 하면 얘야 예의 바르게 행동하렴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요. for 5 hou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지만 지난번 영어 문장 거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께 전치사 설명 드렸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for랑 during 이라는 표현이 같이 있다. 근데 이 for는요. 이 for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보통 이제 몇 시간 동안이라고 몇 시간 내지는 몇 날, 며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for 쓴다.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 during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for 많이 쓰도록 노력하면 된다라는 뜻 했어요. 그죠? for 뒤에 시간이 나오면
몇 시간 동안. 몇 일이나면 for 5 hours인데 이 hours가 days로 바뀌면요. 5일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문장 중간에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너 그 공부 몇 시간 동안 했어? For 5 hours. 너 휴가 며칠 동안 다녀올 거야? For 5 days.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It's hot today라는 문장이 있고요. 날씨 말할 때 is로 말한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뭐 비가 오는 중이에요. It's raining. 뭐 구름 낀 날씨예요. It's cloudy, it's snowing, it's hot, it's cold. 와 같이 날씨 이야기할 때 또 시간 이야기할 때 다 그냥 이수로 시작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뒷장 가볼까요? 네, 뒷장에는요. I will inform John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inform 하면요. 이 뒤에다가 조금만 더 쓰면 information이 돼요. information은 정보고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공지하는 거를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I will inform John.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야, 우리 모임 취소됐대. 아니면 언제 모인대? 그거 내가 John한테 알려줄게. I will inform John이라고 쓰고요. 이 inform이라는 단어도 꽤나 자주 써요. 한국말 할 때도 쓰죠. 내가 인폼할게. 라고 젊은 친구들이 씁니다. inform. 알려주는 거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요. It just disappeared. disappear 하면요.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거형으로 disappeared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라졌다. 과거형이고요. 야, 그거 어디 갔어? 나 잘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그거 사라졌어. It just disappeared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조금 빨리 왔지만요. 여기서 못다한 설명은요. 제가 어차피 뭐 수업할 날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남은 날들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40분 동안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재밌으셨어요? 그러셨으면 됐고요. 네, 오늘도 복습하시고 내일도 복습하는 여러분 되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